들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저도 조사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우, 님은 일일 일식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셨나 안 하고 오셨나도 궁금하고 했는데 앉자마자 저희 간식을 드시는 거야. 그래서 뱀도 되게 많이 맞아요. 키우셨는데 뱀 피딩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뱀은요, 먹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책 읽으러 온 김에 문학수다를 떨다 가는 채널 온 김에 김원비이고요. 안녕하세요. 같이 이야기 나눈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딱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름을 바꿨대.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는 그 채널 자체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만권당 TV였죠. 네. 그럼 이미 만권을 다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온 김에 채널을 분리를 해서 오. 오늘부터 새로운 채널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새로운 채널 이름 혹시 아세요? 알라딘을 거꾸로 읽으면 딘라알.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좋다고 아직 하시네요. 게스트 소개도 안 했는데 게스트 목소리가 들어갔지만 네. 이게 또 우리 그렇죠. 이제 온 김에 편하게 할 매력이고요. 거니까. 네. 이미 게스트 목소리 나간 김에 빨리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전 온라인 서점 채널 역사상 가장 글로벌하신 분이어서 어쩌면 이번 화에는 한 5개국어 자막이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한국 댄스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댄스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신 살아있는 전설 리아킴. 오! 아니, 이렇게 소개를 네. 이렇게 기깔나게 해주시니까. 아,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 선배님이시잖아요. 아우, 아. 지금 한참 대선배님. 1밀리언 스튜디오 네. 그 구독자가 몇 명이죠? 2,600 몇십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는 언제 올라가? 게다가 최고 조회수가 2.9억 뷰. 어? 막 이래. 2.9억이면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한 4번 정도 환생을 해서 유튜브 활동을 해도 그 숫자에 미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네. 채널 밖에서 아니 알라딘의 리아킴님이라고 왜? 하고 당황하실 어, 분들을 위해 네네네. 약간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이자 나의 까만 단발머리와 리얼리티, 노리얼리티의 저자인 리아킴입니다. 네. 안무가라는 말 너무 좋다. 그치? 네. 안무가라는 거는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또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뭔가 이게 뒤에 작가랑 또 연결되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글로 써든 몸으로 써든 표현할 수 있어라는 이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실제로도 최근에 제가 이제 안무 저작권 협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회장님이시잖아. 이거 박수 쳐야 돼. 회장님. 아니 이건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필요한 필요한 것을. 윤리적인 일에 그러니까. 앞장서시는 일이라서. 근데 거기서도 그 변호사님들이 작가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무를 만드는 작가님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네. 해야 저작권이 또 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어. 그 작가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무 작가님. 좋은 얘기다. 우리 오늘 여기서부터 작가님이라고 부르자. 작가님 좋아요. 리아킴 작가님 아니면 리아 작가님. 리아킴 작가님이 좀 입에 안 붙잖아.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최근에 리아 작가님을 좀 이제 만나뵐 일이 있었는데 자주 보시잖아요. 요새 좀 심지어. 자주 보는데 제가 10월에 리아 작가님을 처음 만나서 저희가 그날 6시간 정도 대화를 했거든요. 이제 인터뷰였어요. 근데 리아 작가님 자체가 자기 얘기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영적인 거, 우주, 철학, 뇌과학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이 많으셔서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그래서 앞에 52분을 그 대화를 하고 그때 저는 약간 느낌이 온 거죠. 아, 이분은 4차원이시다. 그리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다. 근데 그 책을 읽는 기준이 네.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확고한 기준으로 맞아요. 편식을 하시는 분일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리아 작가님의 이런 부분은
많이 음. 보여주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빨리 가자. 저희 또 온 김에 자기소개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혜랑, 소속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내가 만든 안무, TT, 가시나, 마리아, 너무너무, 시니컬, 수우파2 등등. 이 등등이 몇십 곡이 있겠죠. 네. 내가 쓴 책, 나의 까만 다말머리, 리얼리티, 노리얼리티, 인생책, 신과 나눈 이야기. 이제 독서 MBTI 질문 드릴게요. 네. 병렬 독서, 한권 독서, 한권 독서, 문학, 비문학, 비문학, 실내 독서, 야외 독서, 실내, 책 고를 때 표지 혹은 제목. 제목이요. 제목. 그리고 여기 온 김에 한마디는 네네. 혼비 작가님께서 너무 리아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새해가 밝았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너무 필요한 거고 네. 저희 또 궁금한 게 몇 개 있잖아요. 네. 보통은 요새는 다 오신 분들이 문학이. 문학을 많이 고르셨는데 비문학은 맞아. 처음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다들 문학을 좋아하시죠? 예, 문학을 좋아하시는데 여기 제가 아까 답변 적을 때 바로 봤더니 뭐 고민도 안 하시고 쓰시더라고요. 네. 비문학의 장점. 그 진짜 MBTI는 T거든요. 예. 그래서 전 되게 현실적인 아. 그런 인생의 어떤 뭐 과학적인 음. 얘기,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실제적인 어떤 조언이 가능한 실제의 실질적인- 이야기에서 네, 현실을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제 문학은 뭔가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뭐 좋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문학 중에서는 근데 이제 꼭 선택하자면 네. 비문학. 아니 책 고를 때 표지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또 이렇게 보이는 거, 춤도 어쨌든 몸으로 표현하는 어떤 것이고 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딱 표지 보자마자 괜찮은데 올 것 같은데 제목이 오히려 또 꽂히시는 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 서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딱 그 앞에 표지 오. 앞에 제목. 있는 그 글들을 진짜 많이 아. 읽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서점에서 반 이상 읽어보고 책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거의 한참 읽다가 네. 이거 사야겠다, 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보시는 거네. 네, 진짜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어. 네. 꽂혔을 때 오. 사는 네. 내용에 그렇구나. 꽂혔을 때. 아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기 인생책에 신과 나눈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아 진짜요? 네. 이 책은 이제 어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책이라서 사실 어디 네. 가서 이제 좀 공개적으로 막 네. 얘기하기를 좀 꺼리긴 했었어요. 왜냐면 네. 이제 뭐랄까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막 불평을 막 하다가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건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신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펜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아. 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신이 직접 해주는 그 이야기. 이야기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제 인생을 딱 저한테 너무 큰 영향을 음. 팍팍팍팍 줘서 한 지금 2년째 아침마다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오. 좋고 하루에 아침에 시작한 한두 장이라도 딱 읽고 시작하는 약간 그런 책이에요. 네. 장기 독서인 셈이네요. 그쵸. 굉장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계속. 되는 책인 네. 것 같기도 한 하고. 번 읽고 또 읽고 랜덤하게 그날 펼쳐진 곳부터 이렇게 읽고 아, 또 덮고 너무- 약간 이렇게도 많이 네네. 읽고 그 춤도 즉흥이 중요하잖아. 어. 짜여 있지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리아 작가님을 좀 봤잖아. 저희가 좀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보게 됐는데 정말 이런 분이죠. 이 되게 랜덤하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 처음 폈으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없으셔. 그냥 이렇게 맞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저도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저는 사실 들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저도 조사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우. 리아킴님은 일일 일식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고 오셨나 안 하고 오셨나도 궁금하고 했는데 앉자마자 저희 간식을 드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뭔가 그거가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간식을 저렇게 스스로 드시는 거 보면은 일일 일식하고 상관이 저희 없는 것 같기도 식사는 하고.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네. 하지 간식이니까. 아 일일 일식이지만 무한 간식인 거예요? 무한
사실 진짜 식단 관리를 할 때는 네. 안 먹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풀어져 있는 네,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일식을 하셨나요? 아직 안 아직 했어요. 안 아니, 하셨습니까?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간식이니까. 이거 하면 근데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걸 다 드시진 않을 거잖아. 하나씩만 드시면 밥을 또 드셔도 되지. 아니 근데 먹고 싶긴 하네요. 오늘 리아 작가님 처음 만났는데 뭔가 질문 있나요? 여기 이거랑 저는- 상관없이? 실제로 저는 나의 까만 단발머리 읽고 물론 책 내용 너무 읽으셨어요? 좋고 읽었죠. 저 오.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른 거 다 질문거리 많지만 도마뱀은 아직 잘 읽는지. 아 도마뱀은요 사실 한 4년 전쯤에 아이쿠.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보낸 거구나. 네, 다른 데로 입양을 보냈어요. 아니 도마뱀들이 사실 먹는 먹이가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요? 어이 그렇구나.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양평 약간 시골 맞아요.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뚜라미를 이렇게 키워서 먹는 거예요. 그럼 밤마다 귀뚤귀뚤 진짜 울거든요. 자고 있으면. 아이고. 그 귀뚜라미를 같이 키워야 돼요. 어. 얘한테 어. 피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약간 그게 힘들어서. 그쵸. 약간 그래서 이제 보낸 거죠. 저 그것도 궁금해요. 뱀도 되게 많이 맞아요. 키우셨는데 뱀 피딩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뱀은요 쥐를 먹습니다. 쥐를 키우셨어요? 뱀이랑? 아니요. 그 냉동쥐를 팔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 네. 그니까. 한 마리씩 팩이 돼 있어서 쥐들이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걸 꺼내서 한 마리씩 해동을 시켜요. 해동을 시켜요? 네. 그래서 네. 뱀이 이 온도 감지 기능이 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온도가 아니면 안 먹어요. 완벽하게 그 체온, 네. 이 쥐의 실제 체온과 맞춰서 네. 해동을 이제 물에다가 시킨 다음에 네. 피딩을 할 때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줘야 돼요. 네. 움직이고 있는 죽어 것처럼? 있는 걸 안 먹어요, 오. 뱀은. 살아있는 것만 네. 사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 척도 하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팍 해서 먹는 이제 아, 먹는 거죠. 되게 놀랍다. 쥐 해동부터 나는 충격이죠. 쥐를 맞아요. 안 해동해서. 키워보신 분들은 완전 충격. 지금은 강아지에 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네. 계셔. 네. 강아지 2마리? 네. 그 이름이 뭐였죠? 2호 릴리. 이호와 이호와 릴리. 릴리로 되게 중심이 네. 그리고 막 되게 가치관도 네.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키우면서. 강아지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떤 식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면.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뭐랄까 저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자아만 가득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도마뱀 안 되게 짧게 말해요. 도마뱀 거 뱀이 들으면 어떡할까 섭섭해가지고. 이제 강아지들이 오면서 내가 아닌 어떤 존재에 내가 엄청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게 처음인 거예요. 되게 저에 대해서 생소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완전 막 성공, 일, 막 최고 막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데 완전히 몰두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막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강아지들이 저한테 뭔가 이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막 어떤 목표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우리 산 올라가도 산 꼭대기 가는 것 자체가 목표는 네네.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가면서 보이는 나무들, 새소리, 물소리 이걸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를 완전히 이끌어준 거죠. 그러니까 막 그래 뭐 연습 좀 못하면 어때? 얘네들이랑 산책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된 게 이제 강아지들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리아킴님이 추천하신 도서 중에 한 권이 이제 더 기버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니까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냐면 우리가 목표가 있어. 목표 달성을 하면 내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고. 근데 이 기버에서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맞아요. 달성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때 맞아요. 중간중간에 배우고 느끼고 맞아요. 생각했던 것이 네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그런데 아마 그 산책하는 도중 뭐 맞아요. 강아지들과 함께 소통하는 도중 그게 이제 리아킴을 네.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요새 제가 이제 리아 작가님이랑 자주 만나는 이유가 네. 공연 네, 맞아요. 이야기를 오. 리아 작가님이 네. 해주시겠어요? 아. 아마 이게 나갔을 때는 이미 이제 첫 달 공연이 끝났을 1월 것이고. 달 공연은 끝났을 오. 거고. 네. 이제 춤이 말하다 제목은 음. 네 춤이 말하다고요. 저도 되게 생소한 프로젝트였어요. 원래는 그냥 항상 춤만 보여주는 퍼포먼스만 하다가 네. 이게 말을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약간 연극처럼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춤 인생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춤 퍼포먼스와 함께 녹여서 맞아요. 보여드리는 네. 네, 공연입니다. 그럼 대사도 하면서 몸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동선 이런 거 체크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요. 고민할 게 많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 네. 이제 30분은 문소리 배우님, 어? 그리고 이제 30분은 리아 작가님 아. 이렇게 이제 30분, 30분씩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리아 작가님과 인연이 생겼던 게 이제 제가 이제 문소리 배우님 한 10시간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리아 작가님 인터뷰도 해서 이제 30분짜리 이제 스크립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춤까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일단 리아 작가님 춤이 그냥 뭐 춤이면 끝났잖아요. 아니, 제 책에도 나오잖아요. 어. 뭐 이런 가사야. 그럼 이런 춤 어떨까 했더니 네가 춤을 좀 짜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소배된 이야기도 맞아. 나오고 하니까 뭔가 딱 보는 순간 이 활자가 머릿속에 춤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러니까. 센서 같은 게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예술가예요. 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리아 작가님 인터뷰를 한 것 중에 내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한 2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아 작가님한테 내가 별 생각 없이 혹시 작가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꿈이 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것에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하고 싶다. 그게 꿈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꿈을 어떻게 해서 가지시게 됐냐고. 왜냐면 나는 리아 작가님 인터뷰를 이제 거의 10시간을 했을 때 거의 말미에 여쭤봤을 때 리아 작가님 입에서 폭력 없는 세상이 나왔을 때 이게 뜬금없지가 않았어. 이야기의 흐름상 너무 작가님이 품을 법한 꿈이었거든. 근데 그때 작가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호하고 릴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작고 약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폭력이 없을까? 거기까지 이제 고민이 가셔서 이제 그 꿈을 딱 가지셨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30분 스크립에 이걸 꼭 넣고 싶었어. 그래서 넣었는데 거기 이제 어려움이 많았어. 지금 웃으시잖아. 거기 이제 내 대본이지만 이게 내 대본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야. 팀 작업이니까. 그치. 이제 거기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빼야 되는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넣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웬만해서는 다 수용을 했는데 가장 오래 그 선생님이랑 파이트를 한 게 이 부분이었어. 이거 넣어야 된다. 안 봤어요. 돼요. 그 파이트 과정을 그 바로 앞에서 앞에서. 지켜보고 네. 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이거 넣어야 돼요. 어. 선생님 이거 빼. 안 돼요 하고 이걸 이제 거의 파이트를 한 걸 옆에서 리아 쌤이 약간 초연한 듯이 이제 보면서 내 편도 살짝 들어주셨다. 결국 빠졌는데 여기서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이게 저는- 너무 아쉬우셔서 여기서라도 네. 얘기하고 싶으셨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작가님이랑 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인터뷰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냥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편하게 뭘 좋아하세요? 뭐 요즘 뭐 어떤 책 읽으세요? 어떤 거에 관심 많으세요? 이런 걸 이제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은연중에 어떤 순간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딘가에서 이제 막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제가 그런 얘기하기 사실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큰 꿈이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네네. 뭔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뭔가 헌신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그런 어떤 마음만 갖고 있는 건데 아직은.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또 이제 무대에서 하려니까 제가 이제 막 편을 들어드리다가 약간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도 약간 사람들 앞에서까지 얘기하기 약간 부끄럽다 맞아. 이런 좀 마음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좀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뺄 때가 제일 속상했어.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아니야.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 주변에 리아 작가님 팬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덕질을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스타, 내가 이제 덕질의 대상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왔는데 리아 작가님 같은 사람이 꿈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저런 걸 꿈으로 가질 수도 있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꿈이 뭐야? 그럼 뭐 입신양명이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꿈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거니까.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입심양명에만 몰입해서 예. 살았던 그 경험들이 사실 너무 있고 사실 지금도 네. 뭐 그런 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막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뭐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래도 뭔가 최고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막 대회에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런 그런 것을 딱 했을 때 내가 상상한 것만큼 엄청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뭐 되게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있을 아니에요. 것 같은데 다 이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눈빛이 너무 지금 진실이 넘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그냥 목표일 뿐이지 내 어떤 꿈과 더 그 어떤 그런 거는 좀 더 의미 있는 거에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뭐 누구든 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막 뭔가를 뺏는 것보다 내 네네.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딱 베풀었을 때 느껴지는 그 만족감 훨씬 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걸 꿈꾸는 것도 결국은 생각해 보면 막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저 자신을 위해서거든요. 그거 자체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안온하게 살기 위해서. 네, 내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내가 더 행복하니까 그런 거여가지고 막 뭔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리아 작가님 왜 불렀는지 알겠지. 그냥 딱 얘기만 들어도 너도 이렇게 저분은 다르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되게 큰 가치잖아. 뭐 세계 평화든 뭐 안온한 사회든 약자와 소수자가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든 뭔가 잡힐 것 같지 않은 너무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설득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같이 느껴지는 거야. 레아 작가님 입에서 나오니까 이 말이.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좀 하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약간 되게 그 진실함이 이렇게 딱 넘어오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은희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방송 프로도 많이 나가고 해서 이제 많은 셀럽이나 공인들을 받고 뭐 저도 은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했는데 정말 독보적이셨거든요. 딱 뵀을 때.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무슨 어떤 셀럽 얘기하면서 알고 보면 되게 털털해요. 소탈해요. 이게 너무 클리셰처럼 들어가서 이 말 자체가 그렇긴 한데 진짜 이렇게 소탈하고 털털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셀럽이시지만 이제 소탈하고 털털하시면서도 다른 셀럽이랑 다르게 소탈한 나를 또 인지하는 메타 인지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미 그런 자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진짜 그 자아가 없어서 나는 일단 인터뷰를 하면서도 놀랬고 그 리아 작가님이랑 한번 이제 그 아까 나랑 이제 막 대본으로 그랬던 이제 안혜순 선생님이라고 현대무용계의 전설적인 그 선생님 공연을 이제 같이 보러 이제 저녁도 같이 먹고 가서 공연을 보는데 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진짜 화장기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머리 묶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이게 리아 작가님인지 알지 모르고 가서 작가님이 진짜 너무 진심으로 그 춤들에 막 반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인해 주세요를 너무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하다가 혹시 약간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분은 그런 자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현대무용을 보러 가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리아킴님이 하고 계신 것들이 또 다양한 장르의 춤인데
뭔가 내가 쓰지 않았던 근육으로 네. 하는 움직임도 네. 있을 네. 것이고 맞아요. 내가 평생 소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춤들도 있을 텐데 그런 춤들을 보면 또 다양한 자극 같은 것이 오나요? 엄청 아. 왔어요. 저는 그날. 그러니까 진짜 그 사인을 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되게 제일 고생하고 있는 게 이제 안혜 선생님이 박자를 맞추지 맞아, 마라. 맞아. 오, 저는 항상 음악을 베이스로 춤을 췄거든요. 음악이 나한테 주는 영감, 들리는 리듬, 들리는 가사 이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음악은 일단은 그냥 좀 깔려 있는 그냥 BGM일 뿐이고 내가 뭘 느끼는지 이거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그게 방금 이 움직이는 거 봤어? 난 근데 잠깐이지. 난 당황스럽다 야. 그치. 근데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맞아. 어떤 영역이 있구나 이거를 딱 느껴가지고 오늘을 기억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사인을 받은 거죠. 그렇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무관하게 춤을 출 거면 뭔가 네. 자기만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음악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만의 뭐 리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추는 네. 거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뭐랄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춤이겠네요. 그 춤도. 네. 그래서 오. 완전 진짜 자기 세계에 되게 몰입해서 어. 그렇게 하고 계신 것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진짜 안혜수 선생님이 정말 예술가더라고요. 정말 이제 막 춤을 춰야 되는 장면인데 나는 리아 쌤이 거의 신들린 듯이 막 춤을 춰서 난 보면서 너무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박자를 타지 마. 박자를 타는 게 어떻게 막춤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거기 가야겠네. 박자를 못 하잖아, 내가. 너는 못하지. 박자를 못 하니까 내가 가야겠네. 저보다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아니 진짜 춤을 오래 추면은 이제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맞아요. 정교하고 완성된 완벽한 동작들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내가 네. 몸으로 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왜 예술가들도 그렇고 뭐 작가님들도 그런 분이 있을 것 막 너무 딱 그 정제되어 있는 그게 좀 맛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꼭 정제되어 있지 않은 그 자유로운 풀어주고 싶은. 움직임이 오히려 저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오랫동안 이게 이제 너무 길이 생겨 있고 룰이 네. 생겨 있고 틀이 생겨서 네. 오히려 만약에 진짜 너무 신나서 막 춤 어. 갑자기 추시면 저보다 훨씬 자유롭게 저는 얘 춤을 본 적이 있어서. 아 진짜요? 박자 무시하잖아요. 박자는 없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죠. 제가 박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갑자기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 리아킴님 저서 중에 나의 까만 단발머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 대목이 있어서 한 대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 제가 막춤을 추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춤은 내 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흥이라는 것에 온몸을 맡길 때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집 앞마당에서 가족들과 모여 가볍게 술 한잔 걸치고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린 채 맨발로 어슬렁거리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영혼의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짜 춤 아니겠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막춤이고 맞아요. 내 흥에 겨워서 추는 게 네. 진짜 춤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더 진짜 춤인 것 같아요. 난 춤을 추는 춤꾼이야. 넌 춤꾼이야. 리아 아니, 쌤의 가자. 기준에서 넌 너무 춤꾼이야. 리아 작가님이 나에게 마음 추천해줬던 가면. 마음 가면. 가면. 이게 나의 까만 단발머리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한 장 페이지. 나와요. 예. 네, 이걸 보고 네, 맞아요. 많은 것을 맞아요. 없이 변했고 네. 많은 것들을 음. 바뀌었다. 음. 이게 어떤 순간에 어떻게 그런 영감을 줬어요? 서점에서 이것저것 뭐 책이나 좀 뭐 읽을 거 없나 이러고 돌아다녔다가 우연히 발견한 네. 책이에요. 제가 그 어떤 취약성과 수치심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안 좋은 면을. 그러니까 이걸 꽁꽁 싸매서 밖에 진짜 이렇게 갑옷을 딱 두르고 들키지 않으려고. 절대 안 들키려고. 정말 막 몸매도 완벽해야 되고 막 춤 라인이나 모든 거를 진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했을 때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하고 이 책을 읽었어요. 시작을 네.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더 강해지고 싶어서. 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수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눈물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The light, the